잠 안 올 때 듣는 역사문학 이야기. 오늘의 인물 헤르만 헤세. 헤세, 흔들리는 청춘에게 너 자신의 길을 가라고 말한 사람. 오늘 밤 우리가 만날 사람은 헤르만 헤세입니다. 헤세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데미안을 생각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누군가는 가슴이 뛰었고 누군가는 오래 숨겨두었던 자기 마음을 들킨 건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수레바크 아래서를 읽으며 너무 빨리 어른의 기대 속으로 밀려 들어간 한 소년의 슬픔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타르타를 읽으며 사람은 결국 남이 알려준 길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간 길 위에서 조금씩 깨닫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헤세의 문학은 화려한 사건으로 독자를 사로잡기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질문을 조용히 흔들어 깨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나는 왜 남들과 비교하며 지치는가? 그리고 나는 언제쯤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가? 헤세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빠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흔들리는 마음 곁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괜찮다. 너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뜻만은 아니다. 어쩌면 그 불안은 남의 길에서 자기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가장 깊은 신호일 수도 있다. 오늘 밤 우리는 헤르만 헤세의 삶과 작품을 따라가며 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왜 고독과 불안이 때로는 성숙의 문이 되는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조용하고 예민했던 한 소년. 헤르만 헤세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훗날 스위스에서 오래 살며 독일계 스위스 작가로 기억됩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아주 단단하고 안정된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너무 예민해서 세상의 거친 소리를 남보다 먼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흔히 약점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문학의 세계에서는 예민함이 곧 깊은 감수성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말 한마디에 오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규칙 앞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 묻는 사람. 평범한 하루 안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는 사람. 헤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자신의 내면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세상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착해야 한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 사회가 정해준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물론 이런 말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칙도 필요하고 책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규칙이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눌러버릴 때입니다. 모든 아이가 같은 속도로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이 같은 모양으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릴 때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생각할 때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헤세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대와 자기 내면의 목소리 사이에서 일찍부터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은 훗날 그의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진짜 삶인가? 아니면 조금 불안하고 외롭더라도 자기 영혼이 부르는 길을 찾아야 하는가? 학교와 제도 속에서 괴로워한 청춘 헤세의 작품 중 수레바퀴 아래서는 억압된 교육과 청춘의 상처로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소년은 특별히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씁니다. 부모와 선생님,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약해서였을까요? 그가 게을러서였을까요? 그가 세상을 견디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헤세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이 자기 삶의 리듬을 잃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른 채 오직 타인의 기대만을 따라 살아갈 때 마음은 조금씩 병들기 시작합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제목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의 숨결이나 마음의 속도와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 밀고 갑니다. 그 아래 깔린 한 소년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작품을 읽으며 단지 오래전 독일의 학교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입시, 취업, 경쟁, 비교, 성과 중심 사회 속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직업,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 그 모든 것은 분명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인간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그 성공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세상은 자주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었느냐? 그러나 헤세는 묻습니다. 너는 너 자신으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이지만 오늘날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남의 삶을 많이 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SNS를 열면 다른 사람의 성취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여행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 직업, 사랑, 성공, 젊음,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이 볼수록 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삶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정작 내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헤세는 이런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문학은
마치 오늘의 우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들이 원하는 나로 살 때 인간은 병들기 시작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인정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숨길 때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기대를 따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기준을 따릅니다. 사회에 나가면 조직의 평가를 따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또 다른 비교와 책임 속에서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삶인데 왜 내 마음은 자꾸 조용히 울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오래 달려왔을까? 헤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평범하게 혹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느낌은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자기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무엇으로 그것을 치료해야 할까요? 헤세는 문학으로 그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깊은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조금씩 가까워져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헤세 문학의 중요한 힘입니다. 그는 성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삶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너무 멀리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데미안, 자기 내면의 문을 열다. 헤세의 데미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책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충격을 기억합니다. 데미안은 한 소년이 자기 내면의 어둠과 빛을 만나며 점점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성장을 단순히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만 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장이라고 하면 더 착해지는 것, 더 성실해지는 것, 더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장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세가 말하는 성장은 더 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빛뿐 아니라 그림자까지 직면하는 것.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모습뿐 아니라 숨기고 싶은 마음, 두려움, 욕망, 불안까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것. 이것이 데미안이 말하는 성장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알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알은 안전합니다. 알 안에서는 세상이 단순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알은 감옥이 됩니다. 어릴 때는 나를 지켜주던 세계가 어른이 되어가는 어느 순간에는 나를 가두는 세계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대, 학교의 규칙,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모양,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 그것들은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더 자라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젠가 자기 알을 떼야 합니다. 하지만 알을 깬다는 것은 아름답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알 안에 있을 때는 정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군가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알 밖으로 나오면 이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을 쓰고 싶은가? 이 질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알을 깨고 싶어 하면서도 다시 익숙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햇세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언젠가 이 통과 의례를 지나야 한다고. 성장은 편안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낯선 불안 속에서, 때로는 고독한 선택 속에서, 때로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 위에서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이다. 현대인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생기면 곧바로 휴대전화를 봅니다. 무언가를 틀어놓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롭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결이 많아졌다고 해서 마음이 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많아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남의 생각, 남의 감정, 남의 삶, 남의 성공에 너무 자주 노출되면서 자기 마음의 작은 목소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햇세에게 고독은 단순히 외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상처받았는지, 무엇을 오래 참고 있었는지,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물론 고독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피하고 싶었던 생각이 찾아옵니다.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질문이 밤이 되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왜 이렇게 지쳤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인간은 깊어집니다. 햇세는 고독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는 작품
작가였습니다. 고독을 실패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고독은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가장 조용한 길입니다. 시타르타. 남의 깨달음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헤세의 시타르타는 자기 길을 찾아가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찾아 떠납니다. 그는 스승을 만나고 가르침을 듣고 여러 삶의 방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알게 됩니다. 진짜 깨달음은 남에게서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그 스승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그 책이 내 고통을 대신 통과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정답을 알려줘도 내가 직접 살아내지 않으면 그 정답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냉정한 말이지만 동시에 아주 따뜻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결국 나 자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어떤 길이 맞나요?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완전히 안전한 길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은 지나고 나서야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어떤 실패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를 다른 길로 이끈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외로움은 당시에는 견디기 어려운 어둠처럼 보였지만 훗날 돌아보면 나를 깊게 만든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타르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은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러니 너무 쉽게 남의 답을 빌려오지 말라. 천천히라도 자기 발로 걸어가라. 강물도, 길도, 사람도, 상처도 결국 자기 경험 속에서 조금씩 의미가 된다.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말입니다. 인간은 어느 나이에나 다시 자기 길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살에도, 40살에도, 70살에도 사람은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비교의 시대를 넘어 자기 속도로 살아가기. 오늘의 우리는 헤세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비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 같은 학교 친구, 같은 직장의 동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아름다움, 누군가의 재능, 누군가의 여행, 누군가의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 매일 손바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대부분 편집된 삶입니다. 가장 빛나는 장면, 가장 예쁜 사진, 가장 자랑하고 싶은 순간, 가장 잘 정리된 문장.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자기 삶의 뒷모습과 비교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헤세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건네는 듯합니다. 비교 속에서는 자기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사람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어떤 꽃은
찬바람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향기를 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빛나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늦은 나이에 자기 삶의 진짜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남의 속도에 자기 영혼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아직 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헤세의 문학이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그가 인간을 성적표나 직업, 성공과 실패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을 길 위에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 이미 답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의 문장은 나이가 들어서 읽어도 새롭습니다. 젊을 때는 청춘의 불안으로 읽히고, 중년에 읽으면 삶의 방향을 묻는 소리로 들리고, 노년에 읽으면 한 인간이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는 조용한 존엄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밤 헤세가 우리에게 남기는 말.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마음과 가까워집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지나갔던 생각들이 밤이 되면 조용히 떠오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기대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것은 아닌가? 헤세는 이런 밤에 어울리는 작가입니다. 그의 문학은 시끄럽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쉽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인간의 고독과 불안을 조용히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헤세의 따뜻함입니다. 그는 불안을 없애주기보다 그 불안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독을 지워주기보다 그 고독 속에서 인간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공의 길을 알려주기보다 자기 영혼을 잃지 않는 길을 물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정답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어떤 삶 앞에서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무너짐만은 아닙니다. 나무도 바람 속에서 흔들리며 뿌리를 더 깊게 내립니다. 강물도 돌에 부딪히며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흔들리며 깊어지고, 아파하며 깨닫고, 외로움 속에서 자기 마음을 만나고 조금씩 자기 자신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삶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당신 안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직 묻고 있다는 것,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직 자기 길을 찾고 있다는 것. 헤르만 헤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래 남는 작가입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남들과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 너무 예민해서 자주 상처받는 사람들, 자기 삶을 남의 기준에 맡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헤세는 말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 너 자신의 길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라. 인간은 천천히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존재다. 오늘 밤 우리는 헤르만 헤세의 삶과 작품을 따라가며 한 가지 질문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남들이 정해준 길을 내 길이라고 믿으며 너무 오래 걸어온 것은 아닌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독하다는 이유로 내 삶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헤세는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방향을 보여줍니다. 자기 영혼을 잃지 말 것. 비교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잃지 말 것. 너무 빨리 완성되려 하지 말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긴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오늘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흔들림은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서 들리는 아주 조용한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잠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